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슬픔으로 잠겨 침체된 한인사회에 오랜만에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설날 공휴일 지정이 10년 만에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지난 2월 뉴욕주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바 있는 법안이 지난 14일 하원에서도 통과되면서 한인사회에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의 모습을 증명했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또 한인뿐 아니라 중국계를 포함한 아시안 아메리칸의 협력이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설날 공휴일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중도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또 현 뉴욕 주지사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매년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뉴욕주 설 휴교 법안이 어제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시안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설이 공식 휴교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설 휴교 법안은 지난 2005년 지미맹 전 주 하원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뒤 10년 만에 결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제 주 상원에서는 찬성 58표와 반대 2표, 기권 1표로 설 휴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국이나 교육위원회 등 휴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종교나 문화적 공휴일로 인해 상당수 학생의 결석이 예상될 경우 자체적으로 휴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설에 학교를 가지 않는 아시안 학생들이 많은 곳은 뉴욕시밖에 없어 이 법안은 사실상 뉴욕시 설 휴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뉴욕시 퀸즈 카운티의 경우 220만 인구 가운데 아시안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러싱은 인구의 57%가 아시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결석하는 날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데니얼 스카드론, 그레이스 맥, 란 킴, 그리고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 등은 인종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전면 광고가 실린 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뉴욕 일원의 50여 한인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의 위상을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관. 뉴욕 한인회와 민주평통 자문회의, 직능단체 협의회 등 20여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함께 나와 최근 뉴욕타임즈의 세월호 전면 광고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쪽에 달하는 공동 성명서에는 뉴욕 일원 50개의 한인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우선 이들은 세월호 전면 광고가 수십 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순간에 실추시킨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부끄러운 사태를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킴으로써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에게는 큰 가오가 될 것이고 이 세대에게는 아픈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들은 또 현 정부를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는 일부 동포들만의 의견이라며 하지만 마치 모든 미주 한인 동포들의 의견인 양 비춰져 한인 사회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하며 미주 한인 동포 모두의 의견인 양 뉴욕타임즈에 유료 광고를 하여 조국 대한민국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희생된 유가족과 조국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에게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이들은 사태가 잘 마무리되기를 모두 함께 기원하자며 더 이상의 비방이나 질책은 자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저녁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현 정권 퇴진 추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들과 이들을 성토하는 단체들 간의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는 사태가 잘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비방이나 질책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16선거구 주 상원 의원으로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이 마침내 출사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정 회장을 후원하는 한인 후원회도 다음 주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이 오는 9월 9일 치러질 뉴욕주 상원의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정 회장은 예비선거에서 8선 의원인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본선거인 티켓을 두고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정 회장은 뉴욕주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주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은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기존의 정치 시스템을 벗어나 모든 민족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뉴욕주 상원 의원 지역구 16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이 지역구에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전으로 지역을 통합하고 또 뉴욕주 발전에 공헌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뉴욕주 상원 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 정 회장은 민권센터 회장을 지난주에 사임한 상태입니다. 정 회장은 민권센터에서 펼쳐온 이민자 권익활동 경력을 토대로 현재 주 의회에서 계류 중인 드림 법안 통과에도 총력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민자들을 포함한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 그리고 노인들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뉴욕 주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이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고요. 지난 2009년 뉴욕 시의원 예비선거에 출마 경험이 있는 정 회장은 다음 주 중 선거 캠프 사무실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10일 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와 성김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뉴저지 잉그루드에 위치한 KCC 한인 동포회관에서 한미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와 성김 주한 미국 대사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두 대사는 오늘 오전 뉴저지에서 한미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번 대담에는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인 로버트 메넨데즈 외교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우호적인 한미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담은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실과 한미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해 이뤄졌습니다. It is not very often, I hope we understand this, it is not very often that the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hairman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are all together at one time in one place, and it is not so often that that place is New Jersey. 지역 정치인들과 각계 한인단체장들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오늘 대담에서는 FTA 협정 체결 이후 한미 경제 발전 동향과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안 대사는 2년 전 FTA 협정이 체결된 후 미국에 품질 좋은 한국 제품이 많이 소개됐다며 이제는 한국의 인재를 들여올 수 있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가 EU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more professional visa. That is the reason why we are working very hard in the U.S. Congress to pass 15,000 professional visa for Korea. 김 대사도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가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I think this is part of, as you may know, this is part of the overall immigration reform effort. And so how the professional visa will be realized for Korea will be dependent on the overall immigration reform effort. But we would very much like to see it happen as soon as possible. 두 대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뉴욕 맨하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다시 만나 대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모든 서류 미비 학생들도 합법적으로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레오니아 에즈워러 학군이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학군들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 포트리 레오니아 에즈워러 학군이 체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모든 학생들의 공립학교 입학 및 등록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시민자유연대 뉴저지 지부는 불법 체류 학생들이 학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며 환영했습니다. 현행 뉴저지 주법은 공립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로 학생의 연령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이나 기타 체류 신분을 묻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대 유디 오퍼 뉴저지 지부장은 일부 학군의 행위가 차별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류 미비 학생들이 합법적인 공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때문에 주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학군이 불체자 입학 및 등록 금지 조항을 전격 삭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포트리와 레오니아 에즈워러 학군에 입학을 원하는 서류 미비 신분 학부모들은 각종 요금 고지서, 여권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자녀의 입학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인근 학군들도 조만간 비슷한 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삶의 질은 건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18일부터 뉴욕시에서 만 21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뉴욕시는 한층 강화된 벌금 규정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을 줄이고 뉴요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는 18일 0시를 기해 현행 만 18세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 담배 판매 금지가 전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첫 번째 적발되면 최대 $1,000, 두 번째 최대 $2,000 벌금이 부과되고 3년 내 연속해서 적발되면 담배 판매 라이센스가 박탈됩니다. 3년 안에 3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60일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이와 함께 각 업소들은 담배 판매 금지 변경 연령을 알리는 새로운 경고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규격에 어긋나는 경고문을 부착했거나 부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뉴욕주 법원은 오는 23일 담배를 $10 50센트 이하에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담배 최저 가격제 시행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에 있습니다. 뉴저지주 도시 물가는 50개 주 중에 6번째입니다. 불과 2달 전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어떠한 세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수수료의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뉴저지주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총 23개 부문의 수수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 인상을 통해 주정부는 총 $3억 2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 $8억 달러 상당의 부족한 세수를 떠안고 있는 주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 인상 대신 수수료를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신원조회용 지문 채취 비용이 현재 $30에서 $45로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주정부는 $36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에 포함되는 유전자 범죄 과학 수사 연구소 지원금 명목의 수수료도 $2에서 $2.75로 인상됩니다. 이외에 주택 수리업자 자격증 발급 수수료가 현재 $90에서 $110로 자격증 갱신 수수료는 $75에서 $90로 오르게 됩니다. 미용업자 자격증 수수료도 현행 $60에서 $130에서 $110에서 $200로 인상됩니다. 주정부 측은 수수료 인상안이 주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오는 7월 시작되는 2014에서 2015 회계년도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이 이번 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각 방송사별 채널을 변경합니다. 저희 KBN TV도 오는 28일부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채널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은 채널 1번부터 99번까지를 제외한 모든 채널의 라인업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한국과 중국 등 외국어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내셔널 채널은 1400번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타임워너 케이블 534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본방송 KBN은 1493번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마운틴 버논 그리고 뉴저지 버겐카운티 지역은 오는 28일부터 채널이 변경돼 1493번을 통해 KBN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변경되는 지역은 퀸즈가 3일, 브루클린은 5일, 그리고 맨하탄은 10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지역별로 채널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타임워너 채널 534번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던 KBN이 이달 말부터 채널 1493번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최초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겠으나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워너 케이블 532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MBC D채널도 1478번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한국어 방송은 채널 1475번부터 1493번까지 총 8개입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은 채널 변경 안내 정보를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서도 채널 변경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케이블 비전 채널 1153번을 통해 방송되는 KBN 채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내일은 5.18 광주 민중 항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곳에서도 내일 뉴욕 한인회에서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아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진행될 기념식에는 대통령 기념사 대독과 뉴욕 한인회장의 추모사 등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대통합의 의미로 두 차례나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5월, 내일의 하늘이 맑고 화창하기를 기대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